웃음.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가지는 것이 실력. 올라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연습문제 169번입니다. 1회 시행 시 10점을 얻는 확률이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어. 근데 처음 0점을 시작해서 1600번 독립적인 시행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 이게 바이오노멀 디스트리뷰션, 바로 이항 분포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지? 그래? 그러면 이 10점을 얻는, 다시 기억 상황의 횟수를 나는 X번이라고 잡고 싶어요. 그러면 2점을 잃는 이 상황을, 횟수를 그냥 우선 편의상 1600건 하니까 1600 빼기 X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선 832점이 된다는 것, X번 얻었다는 건 10점, 10X 점수만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이니까 빼기 2점이 돼요. 그게 몇 번? 1600 빼기 X가 얼마? 832점이 되는 걸 찾아보자고요. 분배하면 2X, 더하면 12X, 마이너스 3200은 832. 3200 더해버리면 얼마예요? 4032가 되는 거죠. 그럼 12로 나눠보세요. 맞아? 12로 나누면 3으로 해주면 36. 그러면 43 떨어지니까 3 해주면 다시 36. 72 떨어지면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X는 얼마? 336번 정확하게 나오면 획득 점수는 832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점수 이상이 된다는 거야. 얻는 점수가 더 많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X는 336 이상일 확률을 물었어. 근데 주어져 있는 건 표준 정규 분포표의 일부분이 주어져 있네. 맞죠? 누가 봐도 지금 뭐 336은 뭐 하면 1이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다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위해서 정규 분포화 시키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항 분포를 따라가지. 1600, 우리는 지금 X를 기준해서 풀었잖아. 그래서 확률이 얼마다? 5분의 1을 확률 변수 X는 따라가는 거지. 1600 중에 평균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16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얼마야? 320이 나오네요. 그럼 VX는 2X가 다시 5분의 4 곱하면 되잖아. 320 곱하기 5분의 4 해주면 얼마예요? 약분하고 64니까 얼마죠? 256인가요? 16의 제곱을 따르죠.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 해준다? 정규화부터 해줄 거야. 그지? 큰 수의 법칙에 써서 300 이상 되면 그냥 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트원이 주어져 있다는 건 정규, 그리고 표준화까지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규해주면 확률 변수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320, 얼마? 16의 제곱을 따라간다 카더라. 다시 뭐 준다?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으니까 X를 Z로 바꿔줄 거야. 여기서 평균 얼마? 320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분포를 따르잖아. 평균 320인데 요 정도 336 이상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표준화해 줄 거야. 새로운 확률 Z를 만들어. 노멀 디스트리뷰션 0,1을 따라가지. 그래서 표준 편차 1이니까 약간 모여있는 이런 형태일 거야. 그럼 336은 이 편차가 얼마야? 얼마? 16이죠. 그럼 표준 편차 한 배니까 사실 1이 바로 나와야 돼. 그럼 보여줄게요. X 값이 얼마? 336일 때 새로운 확률 변수 Z의 정의는 표준 편차분의 별량 빼기 평균이었잖아. 표준 편차가 16이고 별량 빼기 평균은 너가 되겠든 16이 나오잖아. 그래서 Z 값은 1이 나온다는 거야. 336이 1이 나와야 돼. 다음에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쌤처럼 바로 뚝딱뚝딱 만들려면 그만큼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값이 이 부분 넓이는 뭐가 같아? Z 값이 1 이상의 확률과 똑같잖아. 그럼 절반에다가 1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 0.3413 빼주면 얼마예요? 0.1587 나오나? 뭐 산수는 따라서 해보시고. 딱 이 정도가 수능이 나옵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P 182쪽. 자, 아주 새로운 단어가 좀 나왔어요. 누가 봐도 모집단이 전체 집단 가칭을 보이죠, 그죠? 모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뭐라 부른다? 모집단. 모자는 엄마 모자. 안 잘했습니다. 그 중에
표본인, 영어로 샘플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뽑아낸 집단 일부분이겠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라는 게 아닌데 전수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대사회는 거의 표본조사를 해요.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 몇 개를 추출한 거야. 만약에 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개만 뽑아내는 거야.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그 집단을 표본 또는 표본 집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표본 가지고 실제는 뭘 조사한 거야? 모집단보다는 이 표본 가지고 뭘 조사한다? 뭘 조사하겠지. 뭐 평균 분산 뭐 조사하겠지. 근데 여기에 추측이 되는 베이스는 자 필기할까요? 필기하세요. 표준 정규 분포표로 자 전치사 by라는 단어를 쓰고 표준 정규 분포표로 뭘 조사한다? 추측함 또는 조사 다 할 때 그 대상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뢰도 95, 99 이 말만 알아들으면 이 장은 끝납니다. 알았지? 전체의 느낌부터 기억하세요. 알겠지? 모집단에서 샘플을 꺼내 그럼 그 집단을 표본이라 부르고 그 표본에서의 평균 분산을 가지고 이제 역추정하는 거야. 추측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역추정이 맞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육과정에 빠졌지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학 오면 여기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확통은 그냥 진짜 기본기만 딱 배우는 거야. 알았지? 생각보다 인문대 쪽에서 그 경우수, 확통, 통계까지 정말 많은 수학을 합니다. 경제, 경영 모든 학과에서 인문계 쪽도 수학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 그쪽에서도 많이 쓴다. 상대 쪽이나 이런 쪽은 뭐 거의 이건 필각일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때 뽑아내는 집단을 표본이라 부르고 추출. 오케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걸 추출해 부르죠. 그 단어는 뭐 어렵지 않죠?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P182쪽. 그래서 임의 추출은 두 개가 있습니다. 보건 추출은 우리 저번 했던 독립시험과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 어떤 일정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다시 집어넣으면 보건 추출이라고 부르죠. 그럼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줄 수 없으니까 보건 추출은 독립에 가깝습니다. 비보건이면 종소에 가깝죠. PB바 A와 PB바 A 여집합이 결과에 영향을 다르다면 그 녀석은 비보건이란 말을 쓰는 거야. 알지? 그 말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건 추출이면 당연히 N파이 N이 되겠죠.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낼 수 있잖아. 근데 비보건인데 N개씩 계속 추출하면 NPR이 되고 NPN이 되고 동시에 N개를 추출하면 NCN이 되겠지. 이거 뭐 따로 설명해야 되겠죠? 네. 이거 뭐 우리 듣는 기본기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에 관한 설명이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P183쪽 필수 1번 문제입니다. 지문 수습을 했고요. 자, 한 1분 20초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표본조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전부 다 전수조사 가능해요. 근데 비용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뭔 말이냐? 건전지의 평균 수명은요. 아니 가능하지 전수조사가. 근데 이건 표본조사가 적합하지. 총 인구는요. 이건 반드시 비용이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맞되죠? 근데 사실 음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인구조사에 안 들어가고 여전히 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그렇게 문제가 좀 있어서 아예 주민등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도 자동차도 분명히 대포 자동차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대포폰, 대포 자동차 이것도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 많아요. 번호판만 떼가지고 위조해서 타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속도 위반하고 뭐 사고를 내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뭐 한다?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당도조사는 이건 표본조사 적합하죠. 그래서 적합한 건 기업과 리얼.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P183쪽 필수 2번은 40초 질문식 수업을 했습니다. 한 개씩 보건 추천한다 했어요. 5개가 있는데 맞죠? 3개의 공을 꺼낸대. 그런데 한 개씩 보건 추천한다는 것은 나왔던 공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 시행은 5개, 두 번째도 5개, 세 번째도 5개죠. 그럼 결과는 전부 다 순서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 영향을 줘? 곱법칙이야.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5파이 3이죠. 그래서 5의 3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거는 한 개씩 보건이 아니라 비보건이에요. 뽑은 건 다 집어넣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는 몇 개 나와요?
5개. 두 번째는 나왔던 거 다시 못 넣잖아. 그럼 4개. 그 다음은 3개 중에 하나가 뭐겠지?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르지? 5 퍼뮤테이션 3. 뭐 계산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동시 3개를 뽑아내요. 뽑아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중에는 똑같은 게 몇 가지씩 있다? 6가지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5C3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